무슨 말이냐 하면은, 봐요. 어떤 관념이 작용된지를 안다 하더라도, 네. 그 관념이 맞다라고 하는 관념이든 틀리다라고 하는 관념이든 규정된 상태면은 답답하든가 시원하든가 하겠지. 예? 예, 예. 그런데 답답하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가령 네. 그러면 맞다라는 생각이 맞고 틀리다라는 생각이 틀린 건가? 맞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니, 응? 이렇구나라고 해본들. 응? 그러니까, 관념이 작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은 맞는 거겠지만은, 응? 이 관념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요. 응, 심지어 거사님, 아까 응,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돼야 된다는 되게 강한 응, 집착이, 응, 그렇게 된다고 제가 꼭 바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응, 거사님. 응.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지금 상태가 그래도 딱 나쁘지도 않아요, 거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은하수님. 제가 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네,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관념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응? 네. 그것은 분명하지만은, 가령, 그것을, 어떤 관념이 작용되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작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될 문제이지, 그냥. 가령 그렇죠. 그 원인 관념을 찾아서 그 관념에 대한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 네, 왜? 네. 가령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맞다라고 규정하면은 그렇게 시원하다고, 좀 들을만 하네.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맞는 건가? 맞다는 생각이 맞는 건가?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은 불편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틀리다는 생각이 작용되니까, 내가 지금 불편해. 예? 자, 그런데 틀리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아봤자, 응? 음, 정말 틀리다는 것이 정말 틀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냐? 관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떤 관념이 작용될 필요가 없이 그냥 음, 관념으로 어떤 규정되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 단지 이 점검이다, 이 점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령 이 금강경에는 봐요, 이 생각의 내용을 묻지 않아요. 생각 내용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 색은 뭐야? 색은 뭐야? 그냥 보이는 것, 뭐든지 뭐가 보여도 보이는 것 전체야. 그냥 어떤 것이 보여도 다야. 어떤 소리든 다 소리의 내용, 색, 어떤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 전체야. 응?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 그러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알아지는 어떤 것이 알아지는 그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맞니, 틀리니, 뭐, 이런 것을 묻지 않죠. 응? 그냥 무주상이. 응? 그러니까 상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은 내용은, 그러니까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도사님, 예,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예, 방금 이제 음, 색성향미촉법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 그러면은 이제 색성향미촉, 예, 뭐 시각, 청각, 음, 그 다음에 미각, 예, 뭐 그 다음에 뭐죠? 냄새하고 촉각, 접촉하는 그런 예, 거 5개로 우리 오감이라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왜 불교에서는 예, 거기에 법을 붙였을까요? 예. 육감이잖아요. 육감. 법이 그 육감은 육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6번째는 식스센스 그러고 좀 특별한 걸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식스센스는 그쪽의 관념이고, 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가령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경험, 그 내용은 가령 6가지인 거예요. 6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그와 그것이 알아지는 6번째 감, 알미라는 거. 이것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육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육감, 이것은 오감은 뭔가 가령 냄새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맡아지는 것은 냄새가 있고, 그리고 맛은 이 음식이든 하여튼 맛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닿는다, 느낌이라는 이것이 있죠. 예. 그런데 뭐예요? 육감은 어떤 그런 5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맛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죠. 즉, 접촉으로 인한 느껴지는 것도 아니죠. 아까 법을 얘기했을 때, 알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아는 거? 예, 예. 아니.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성향미 촉을 우리가 느낌을 아는 걸, 그 아는 걸 법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은 색처럼 법이 따로의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어떤 시각으로 뭘 본다. 그랬을 때 그 보이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법이란 것도 내가 아는 걸 인식한다는 그 의미에서 법을 넣은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궁금해서. 자, 알아지는 내용을 여기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건강경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법은 알아지는 내용이에요. 가령 우리는 생각은 알아지죠. 예. 생각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죠. 불교에서 법이란 게, 그 색성향미 촉하고 나란히 법을 써놨잖아.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형체를 보는 시각이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인식작용이라 그럴까요? 어떤 지적인, 의식적인 어떤 우리가 뭐 내가 생각을 알아채잖아. 그죠? 내 생각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그 감정도 내가 알아채고 이런 머릿속에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색성향미촉처럼 이제 일종의 감각처럼 우리가 그걸 느낀다고 그렇게 해서 법을 거기 넣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예. 자, 그래서 육감이라고 하는,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다 알아지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결국 알아짐이죠. 그것도. 들린다는 것도 알아짐이죠. 예. 그러니까 알아지지 않으면 뭐가 들린다. 즉, 들린다는 것은 굳이 표현하면 소리의 알아짐을 들린다 그러는 거죠. 예. 자, 형상의 알아짐을 보임이다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 알미고, 이 알미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아는 내용은, 이거는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 그럴까. 가령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소리는 고막에 와 닿는 거죠. 고막의 다음이죠. 예, 그 음파의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그리고 고막이 다음이죠. 예. 그러면 소리의 내용은 고막이 소리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죠. 고막에는 소리의 내용으로 고막에 경험되는 게 아니죠. 예, 그 공기의 진동, 파동. 예.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예. 그 생각의 내용이 바로 무슨 소리다라는 소리의 내용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귀에 요것만 있고 생각이 만약에 작용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소리의 구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응?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알미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런 식의 알미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즉시 알아지죠. 예. 알았지. 이런 것을 이것을 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때는 통상, 이제, 사실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 말고,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다라든가,
또는 삼법인 할 때 법,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죠, 또. 예. 그래서 그 두 개로 구제하면은 달라요. 여기서 말한, 이 건강경에서 말한 이 법은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삼법인 할 때 법은 사실, 진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진리를 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진리, 이치,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이 법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거와 달리 쓰이는 법이 바로 알아지는 내용이라는 법이. 예. 그래서 지금 육감 할 때 법은 알아지는 내용, 즉, 감각되는, 경험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내용은 색이라 그러고, 들리는 내용은 성이라 그러고, 냄새의 내용은 향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느낌의 내용을 촉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건강의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른 데 쓰는, 통상 쓰는 용어들과 조금 좀 달리 쓰이는 점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아니, 맥락 속에서 파악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불교적인 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음. 저는 대신에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책을 좀 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시각은 이제 우리가 눈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물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그러면 뇌를 그 눈에 해당되는 게 뇌라는 거죠. 뇌는 이제 기능이 어떤 의식작용, 뭐 인식작용. 그래서 색성향미촉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 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는 뭔가를 예. 가리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응? 예, 예. 가리키는 것이지 용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의 개념으로 규정을 하지요. 개념으로 규정해요. 예.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이 말의 뜻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을 가리키는가? 자, 가리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즉 말이라는 것이 거꾸로 이런 경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라는 거는 응.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심볼이죠. 어떤 대상 실체를 가리키는 어떤 심볼. 그런데 문제는 표상.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어떤 경험을 그 말 개념으로서 규정하는 거죠. 해석하고 있죠. 그 인간이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한은 우리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이죠. 어떤 경험에 대한 네. 표현이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 예. 이제 말에 익숙되고 말이나 글에 중독돼가지고 거꾸로 말과 글의 그 의미로서 오히려 경험을 규정하는 이런 전도가 네.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착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몽상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아직 은하수님하고의 대화를 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가 왜 가령 어떤 법사의 이 법문을 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불편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불편하다고 봅시다. 불편하면은 뭔가 관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응? 그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틀리다는 생각이 드니까,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도대체 그것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응? 은하수님. 틀리다는 것이 작용되니까 그렇다고 한들, 틀리다는 것이 정말 틀린지 안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또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된다 알아본들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건데, 응? 그걸 찾아본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래서 단지 지금 이 순간 뭔가 불편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이 점검, 즉 규정이 없는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즉 생각은 작용된다. 이 생각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자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될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근데 은하수님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강하다, 안 강하다 하는 것도 그 순간일 뿐이지. 그리고 자꾸 일어난다라 하는 것도 그 순간의 일이지. 가령 자꾸 일어난다 하는 것도 뭐예요? 자꾸 일어나. 이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뭐예요? 네. 경험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그 경험일 뿐이야, 그냥. 응? 네. 경험은. 그러니까 자꾸 일어난다? 이 생각의 무주면은 어때요? 바로 단지 그냥 경험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야. 근데 사실 자꾸 일어난다 이건 맞지 않아. 똑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똑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봐요. 다음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더해진 거야. 반영이 된 거야. 또 다음 순간에 또 이 순간에 그 다음 순간의 경험이 또 반영돼서 그 다음 순간에 생각으로 작용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생각은 없어요. 응? 단지 그것을 다시 규정한다는 거야. 그 어떤 생각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강하다느니 자꾸 일어난다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뭐예요? 문제는 바로 생각의 빠짐이다. 즉, 이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즉, 착각 상태다. 그냥 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거사님. 예. 감사합니다, 거사님. 예. 자, 이제 필링님,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우리 일요일 되면은 이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어디 강절 어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종교 없는데 그냥 이제 불교를 가게 됐어요. 예. 갔는데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죠? 불경이라 그러나 책을 주죠, 그죠? 예. 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보는데 색성향 및 촉법 우리 흔히 색성향 및 촉금 우리 이제 오감 감각을 인간이 어떤 외계를 인식하는데 이 오감으로 인식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색성향 및 법이 뭐야 이거 법을 인식을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눈처럼 어떤 뭐 그런 인식하는 기관으로 불교에서는 봤나? 예. 불교에서는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의적으로서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문맥상. 그래서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알아지는 내용, 이걸 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기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알아지는 내용, 이걸 성이라 그러죠. 예.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알아지는 내용을 색이라 그러죠. 색이라 그러죠. 예.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알아지는 내용을 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각기관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현상적으로 그러는 거고, 왜 그러냐? 우리 현상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감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이 알아지는 것은 귀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 예. 우리의 경험은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외에 그런 어떤 그것 아닌 것들이 알아져요. 예를 들어서 식스센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귀신이 알아져요. 귀신이요? 예, 귀신이 알아져요. 그 왜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 귀신이 이 개 눈에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귀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다면 개 눈에만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즉,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그것이 형상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우리 이제 식스 센스 육감이라고 우리 흔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육감은 예. 우리 어떤 뭐랄까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어떤 그거로 이제 어떤 뭐랄까 우리 오감이 아닌 어떤 느낌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육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오감이 아닌 육감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 외에 경험되는 내용을 육감이라 그래요. 예, 예. 예. 그걸 갖다가 그냥 영어로 한 게 그냥 식스센스인데 그때 그 영화에서 어떻게 쓰느냐 관계없이 즉 예. 오감으로 경험되지 않는 나머지를 육감이라고 그래요. 예, 예. 자, 저는 그냥 용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색이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색이라는 것도 봐요. 이 몸이라든가 물질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색이 쓰일 때도 있어요. 예. 자, 촉이라는 것도 내용이 아니라 단지 닿는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혼란과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단지 예. 맥락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그런데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서는 전부 다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모든 어떤 수행적인 용어들은 어떤 경험을 가리키는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경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경험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부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다는 그 문제는 이제 안다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수학 공식을 안다. 예. 이거는 우리 어떤 경험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론적인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 인식하고 뭐 이런 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는 내용이 크게 나눠서 언어적인 거. 예.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경험적인 것만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생각 내용도 경험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금 거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경험은 우리가 어떤 생생한 경험 뭐 이런 어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그것도 우리가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보임이고, 들림이고, 또 생각이 알아짐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는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뭐 1은 2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그 1이라는 그 어떤 글자 뭐 이렇게 볼펜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보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오감으로 이제 경험하고 주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적인 것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각 내용의 알아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경험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경험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응? 도대체 경험되지 않다면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거라. 지금 거사님이 얘기하신 거 경험 모든 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경험이면 굳이 아는 게 경험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100% 다 경험이라면 그죠? 예, 그런데 경험이긴 한데 경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계속해서 규정한다든가 그런 착각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예, 예. 누구나 다 부처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누군들 다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다 똑같겠지요.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어떻게 보인다는 것은 똑같겠지요. 예, 예, 어떻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응? 예, 단지 앞에 내용은 경험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영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들림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똑같죠. 예, 단지 내용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그건 과거에 영어를 배운 경험이 없으면은 그래 영어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떠오르지 않겠지요. 예, 그러나 뭐 영어든 한글이든 영어를 알든 모르든 들림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전 세계 누구나 똑같겠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험이 이러한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들림은 들림이고 들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경험인데 즉 들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육감으로 이야기하면 기의 경험이고 굳이 현상적으로 하면은 그 내용은 알의 경험이죠. 즉 육감의 경험이죠. 마음의 경험이죠. 예, 예, 마음이란 감각기관의 경험이죠. 예, 그러면 그 감각기관이 다르니까 같은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예, 예?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소리의 내용으로 들린다라고 착각하죠. 그,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기의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응? 그 소리를, 그렇죠. 그렇죠. 예, 개새끼야 그러면은 개새끼야 하는 것이 들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개새끼는 들린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한글을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개새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지금 이게 뭐 고정됐나요 지금? 지금 어? 네. 아, 예, 이제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 네요, 예. 제 컴퓨터가 좀 우리 인터넷이 좀 불안하네요. 예, 어디까지 들었지? 제가 그저 개새끼 하는 거 들리셨나요? 예, 예. 예. 거기까지 예,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자, 필링님 예. 개새끼야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아니면은 알아지셨어요? 아,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적인 그거는 우리가 이제 비과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보세요. 개새끼야라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뭐라고 그러겠죠? 들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새끼야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네가 나보고 개새끼야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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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소리의 들림이고 개새끼야라는 것이 해석으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응? 예. 자, 그러면은 네가 나보고 개새끼야라고 나 욕을 했잖아라고 규정할 수가 없지요. 즉 미국 사람한테 한글을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개새끼야 그러면 미국 사람 반응이 어떻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예, 그렇지만 소리는 들렸잖아요. 예. 소리는 들려도 그 소리 의미를 모르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그러니까 경험이 다른 경험이잖아요. 다른 경험. 예, 그렇겠죠. 예. 예,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 예. 다른 경험이니까 바로 개새끼야라는 것이 저 사람이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개라는 소리야라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이 작용돼 가지고 저 소리는 개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가 아니라 바로 서로 그 불편이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다 바로 그 착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괴로움이라는 게요. 예, 예, 예. 예, 예. 근데 뭐요?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될 거 뭐 있나요, 삶에서? 응? 자,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그러니까 예, 괴로움이란 것도 다 착각이니까 예, 실제로 괴로움은 없는데 네가 착각해서 괴로움을, 고통을 겪는다. 예,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것이 착각이다라고만 규정을 해버리면은, 응? 그러면 모를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착각이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 응? 예,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응.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새끼라고 하는 것은 또는 상대방이 뭐 개새끼라는 것은 뭐 좀 그런 예지만은 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불편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음? 상대방이 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그냥 그대로 들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난 해석,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 예, 예. 이런 예, 사람이 그거 과거 당연히 경험에서 그렇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뭔 또 창조를 해요. 창조를 하면 그러면은 좀 괴롭지 않도록 생각하면 되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개새끼야 그러면은 그 의미를 내가 이제 아까 뭐 외국인이 들으면은 개새끼야란 말을 들어도 모르니까 감정이 안 상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데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자기 그 마음이 그걸 이제 그걸 인식을 하죠. 개새끼라는 어떤 나 기분 나쁘게 인식을 하고 내가 기분 나쁘게 그걸 느끼는 건 나라는 거죠. 예. 예, 그건 나도 아니고, 봐요. 창조를 한다면은, 만약 그것이 내가 창조를 하는 거라면은, 왜 기분 나쁘게 창조해요? 항상 행복하게 창조를 하지. 응?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 본성이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아니라 인간 본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인간 그러니까 본성이 그런 어떤 뭔데요?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으면은 내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게 그럼 그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마음이 자동적으로 기분 나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럼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꼭 그래야 인간의 본성인가요? 아,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개새끼 해보세요. 부처님이 어떠 하시는지. 자, 실제로 부처님이 이 공양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떤 집에서 부처님 보고 아주 심한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이 선물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은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면 그 선물을 누가 가져갑니까? 이제 가져온 사람이 주는 사람이 도로 가져가겠지요.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어떤 그런 뭐 욕설이 됐던 어떤 그런 것을 주는데 나는 그냥 안 받을 테니까 그럼 도로 당신 하세요. 라고 그런 네. 거예요. 뭡니까? 욕설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욕설이 당연히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면은 배운 경험이 있다면은 당연히 욕이라는 것은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욕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아진다고 해서 가령 화를 낸다든가 상대방하고 뭐 어쩐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니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 예, 예. 예, 예. 그 이제 어, 예,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물론 개새끼야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 말이야. 어?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은, 들림의 경험은 고막의 경험인데, 고막에는 개, 새끼,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응? 그런데 그 경험이 있으면은,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나는데, 응? 그게 개새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개새끼야라고 생각이 작용되면 그 다음에 또 그 생각이 있으니 또 생각이 작용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주 안 좋은 말이야. 즉 욕하는 말이야. 라는 또 생각이 작용돼요. 응?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저 새끼가 나를 욕한다. 또 이 생각이 이렇게 작용돼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끝없이 그 생각에 의한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쪽에서는 그냥 소리의 들림이었어요. 응? 실제로 저쪽에서 개새끼라고 하려고 했든 안 했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쪽의 경험은 이쪽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개새끼야라고 한국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응? 저 새끼를 욕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들림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개새끼야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개새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응? 저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러든가. 응?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는 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글자부터가 먼저가 아니고 소리의 내용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라고 하는 요 소리라고 하는 요 경험, 요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라고 그런다, 이걸 어라고 그런다, 라고 뭡니까? 그렇게 개념의 경험이 있게 되는 거고, 어? 그럼 제일 처음에는 요런 경험을 아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나중에는 요 소리를 아라고 아예 규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경험은, 원래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자, 어느라고 하는 말이나 하는 것은, 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아라고 하고, 아는 무슨 뜻이야라고 규정해가지고, 거꾸로, 요렇게 나오면 이걸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요런 경험을 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표현한다는, 그러면, 아라고 하면은, 요 경험, 이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은, 하면은, 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새끼라고 규정해가지고, 저 새끼가 나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개새끼 하면 개새끼, 요런 요런 소리를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런 거예요. 근데 요것은 일어난 생각이야, 개새끼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제로 개새끼라고 그랬는지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알았죠. 이 생각에 의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뭐,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아무리 쌍욕을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화가 나는지 그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하니까 나한테 어디 덕담을 하나 해서 같이 따라 웃든지 그러겠지. 응?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간단한 것도 그러한데, 응? 가령 어떤 복잡한 말들에 대한 어떤 해석, 이 해석은 영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생각은 다 달라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 말한 사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 응? 그래서 생각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지금 가령 들린다고 하는 지금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들리는 내용이 지금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 자, 그래서 이런 경험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만은 내용도 알아지죠. 자, 들림도 있고 내용이 알아짐도 있어요. 이게 마치 하나의 경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이라고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응? 가령 생각의 경험과 들림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 경험으로 들림의 경험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남을 원망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필링님은 뇌과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해가 일어나면은 나중에든 다음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제가 이 뇌과학자 중에서 좀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대식 교수의 그런 뇌과학 강의는 제가 몇 편 들어봤어요.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취미로 그냥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자, 우보고사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어떤 이해가 있으시면은 나중에 됐든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 의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창조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외부의 어떤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기관에 받아들였으면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형체를 보고 개념을 가지죠. 개념을. 그 개념을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이랄까 정신작용이 이제 그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거죠. 아니요, 창조하는 게 아니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창조를 하고 말고 해요. 바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조건화돼서 중간에 창조하고 말고 하는 그런 주체가 없어요. 아니, 그걸 이제 창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걸 어떻게 창조라고 그러나요? 창조라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창조설 또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그런 것을 창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마음이 창조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창조하는 주체 같고 뭔가 거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의 개인의 마음은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개념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뭐 만드냐고요. 그냥 개념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 만든다는 걸 일어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필링님은 그걸 왜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응?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만든다 그런 것은 안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물론 이제 만든다 그런 건 내가 의지적인 어떤 그런 거고 방금 이제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걸 수동적인 걸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그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만은 만약에 어떤 만든다, 창조한다는 말을 쓰시려면은 과연 그것이 오해가 없도록 더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예. 예. 그리고 창조한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비롯할 창자에다가 만들 조자 아닌가요? 응?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만든다는 말은 예,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쓰시려면은 단지 이런 용어만 쓰면은 그러면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보고사는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괴로운 생각을 마로 만드냐? 괴로운 생각을 왜 마로 창조를 하냐? 즐거운 생각 창조하지. 즐거운 생각 만들지. 딱 바로 그래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음.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러면 없죠. 이제 그걸 네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벗어나라 소리도 안 하죠. 예. 우보 의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럼 괴로움에서 그냥 벗어나라. 라고, 야, 괴로움 벗어나면 될 거 아니야? 벗어나!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그 생각이 어떤 그런 개념이 연쇄적으로, 예. 뭐, 예를 들어, 개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뭐, 어떻고,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이제, 해가지고, 뭐, 어떤, 분노하고, 뭐, 안갚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제, 연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예. 그러면은, 내 개인이 나한테 그걸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컨트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 분노하면 그냥 내 분노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한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냐 이거죠. 예,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도대체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누구나 자기 경험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즉, 이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해가 일어나면은 바로 그런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불편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시, 자,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으로 의해서 이해가 일어나면은 불편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보고사 이야기하는 거지. 우보고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괴롭지 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뭐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경험하고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 창조한다, 이런 말은 경험하고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만든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만든다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개인이 어떤 뭐 아까 그런 어떤 우리 기호를 예를 들어 음성이란 거는 일종의 기호지 않습니까? 기호를 개새끼라는 기호를 우리가 귀에 들리면은 내가 그거를 개새끼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만든다, 창조한다고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그걸 무의식적인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개념을 만들어냅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개념을 만들어내요? 필링님은 참 제주도 좋습니다. 필링님이 개념을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보인 경험이 있든, 들린 경험이 있든, 그리고 어디서 읽은 경험이 있든, 다 그런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겠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분노라든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본능이에요, 이거는. 아까 본능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본능이라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될 텐데, 부처님은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본능이
그것 또한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착각의 경험인 거예요, 이것도. 착각이란 경험인 거예요. 분노라는 것도. 본능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 똑같냐고요.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추측이고, 대충대충, 이치나 법, 사실에는 대충대충이 없고, 예외가 없는 그것을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사실이라 그러고, 그걸 이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가령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괴롭고 안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괴롭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이 관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괴롭지 않을 때 괴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괴로운데 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개념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즉, 개념이 사실이란 착각,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지고 있는 나가 있다는 착각, 온통 괴로운 나가 있다는 착각, 내가 뭘 한다는 착각, 온통 그 착각의 느낌인 겁니다.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치, 사실, 법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거예요. 사실이나 이치나 법은.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편이 경험되게 되고 이런 겁니다.